자, 이제 첫 번째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추가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시작 화면을 열고요. 자, 여기에 스타트 메뉴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 애플리케이션 네임에다가 My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자, 여기 이제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게 my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길다. 자, 에디트 눌러서 my만 없애 볼게요. 뭐 굳이 안 없애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xt. 자, 여기서는 뭐 따로 바꿀 게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서, 자, 여기에 선택된 그 상태 그대로 해서 next. 자, 이것도 빈 화면 그 상태로 next. 자, 여기 이런 게 만들어지겠다, 알겠다 라고 하고 finish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프로젝트의 이름은 My Linear Layout이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 이제 한 뭐 3번 정도는 해봤는데요. 3-4번 정도 해봤는데,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 이제 어렵지 않죠. 이름만 집어넣으면 된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창이 열렸을 때, 자, 이럴 때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을 겁니다. 왼쪽이 프로젝트 영역, 가운데가 작업 영역, 이렇게 보이게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을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제약 레이아웃 하면서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 화면을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해봤던 것처럼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바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화면 구성을 이 파일에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XML이니까 XML 레이아웃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ML 레이아웃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자가 볼 화면을 바꿔준다 라고 하고요. 이 화면 안에 구성되는 요거를 이제 화면 배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가 결국 레이아웃이죠. 자, 액티비티 메인.xml을 선택을 해서 열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저렇게 작업 영역이 전체 화면을 차지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제약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최상위 레이아웃을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글자는 일단 선택해서 삭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자, 여기에 최상위 레이아웃이 여기 있는 요 태그가 되겠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감싸고 있는 태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소문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공백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떤 뷰라고 하는 태그가 있으면 그거의 가장 필수 속성은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그랬죠. 그죠? 가로 세로 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필수 속성이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의 기본 API에서 제공하는 속성이다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위에 있는 그런 속성은 삭제를 합니다. 선택하고, 자,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어요. 저는 이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자, 근데요,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얘는 필수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향 속성이 필수 속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디자인 탭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에러 표시는 여기는 안 나죠? 근데 자, 여기 가보면 허리젠틀이라고 써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제 최상위 레이아웃이 됐고요. 괄호하고 허리젠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안 하면 디폴트로 가로 방향으로 추가를 한다. 가로 방향으로 추가한다는 거는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쌓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시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 XML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디자인 탭에서 보면, 자, 오른쪽의 속성에, 자, 컴포넌트 트리에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을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예, 리니어 레이아웃의 필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 아래쪽 탭을 눌러보면 horizontal, vertical이 있죠. 그러면 horizontal 누르면 되고요. 자, 이거를 vertical 눌러도 됩니다. 자, vertical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탭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요? 속성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죠. 그 속성이 뭐예요? orientation입니다. 자, vertical은요, 아래쪽으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러면 추가를 해보죠. 자, 버튼을 왼쪽 팔레트에서 끌어다가 놔봅니다. 자, 버튼을 이 화면에 막 움직여봐도 버튼은 무조건 여기 추가돼요. 위쪽에. 왜? 얘는 순서대로 이렇게 쌓게 돼 있으니까 딴 데 못 놓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패런트로 되니까 가로를 꽉 채웠죠. 하이트는 랩 컨텐트니까 글자, 내용물인 글자에 맞게 크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레이아웃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끌어다 놓으면 자,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것도 원래 첫 번째 버튼이 추가된 오른쪽엔 추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공간은 이미 죽은 공간이 됐죠. 죽은 공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첫 번째 버튼이 차지한 공간이 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거기가 비어있지만 실제로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래쪽 방향으로만 추가되기 때문에 거긴 추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레이아웃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바꿔봅니다. 하나 더 추가해보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레이아웃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바꿔봅니다. 자, 3개의 버튼을 추가를 했고요. 여러분이 잘 보면 자, 버튼이 추가되면서 ID 값이 자동으로 붙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버튼, 두 번째는 버튼 2, 세 번째는 버튼 3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글자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 뭐해? 자, 이 버튼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속성에서 텍스트 속성에 가서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시작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자, 이거는 시작 2, 세 번째 거 선택을 하고 자, 이거는 시작 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글자를 바꿀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놨는데요. 아래쪽으로 추가된다. 이 정도까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리니어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요. 자, 화면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이번에는 허리젠털로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을 마음대로 막 배치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가로 크기를 랩 컨텐트가 아니라 매치 패런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버튼 3개 추가했는데 2개가 날아갔네요. 자, 실제로는 날아간 건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눈에 안 보이지만 2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버튼이 매치 패런트라고 해서 꽉 이 공간을 다 차지해버리니까 나머지 버튼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가로 크기가 0인 상태로 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이 뷰라든가 이런 위젯을 화면에 추가를 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눈에 잘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이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자, 버티컬로 바꿔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버튼 다시 레이아웃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지려면요, 여러분이 자꾸 자, 이런 내용들을 해보고 또 해보고 자꾸 이렇게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자, 바꿔보면서 자,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버튼들을 3개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자, 요 첫 번째 버튼이 화면의 왼쪽에 가 있잖아요. 이 화면의 왼쪽에 가 있는 거를 가운데로 한번 보내볼게요. 가운데로 한번 보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버튼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프로퍼티즈 속성에서 View All Properties를 눌러봅니다. 이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요,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약해서. 그럼 그 중에서
자, 그 중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면,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그래비티. 자, 여기를 눌러서 열어보면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이런 속성들이. 그래서 이런 속성 중에 저기에 보면 자, 센터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하면 얘가 가운데로 가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보면 속성이 추가가 됐는데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됐고요. 센터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로 보내겠다는 거죠. 자, 디자인 탭으로 다시 와서 보면 가운데로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레이아웃 그래비티에서 right라고 하는 거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버튼에서 자, 여기 있는 공간은요, 순전히 첫 번째 버튼의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버티컬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뷰들은 이 공간을 침투를 못하죠. 그죠? 이 공간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순전히 첫 번째 버튼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을 위한 소위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유 공간 안에서 이 버튼은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치라고 하는 거는 정렬을 의미합니다. 정렬. 그러니까 보통은 영어로 얼라인먼트라고 하죠.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이걸 그래비티라고 표현을 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래서 그래비티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자석, 철가루 같은 거 있으면 이 책받침 위에다 철가루 놓고 아래쪽에 자석 움직이면 철가루가 따라 움직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중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붙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자, 기본적인 정렬 방법이 되는데, 뷰의 정렬 방법이 되는데, 이 뷰의 정렬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유 공간이 없으면 얘가 정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개 속성을 바꿔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